안녕하십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출해설서 3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관세법 사유와 수산물 수품사 1차 기출 이해가 유튜브에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급히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 한번 올리는데 어떤 데는 막 2시간, 3시간, 5시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는 걸 다시 이제 다시 올리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강의를 찍고 하겠습니다. 강의를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은 또 3회는 유통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유통론을 3회니까 3회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81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안 나가고 181페이지 수품사 유통론 3회 기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3회 기출입니다. 유통론입니다. 수산물 유통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어제 잘못 올린 거 알려드리면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가 3회 2017년 기출이거든요. 51번 되어 있습니다. 선어에 비해 수산 가공품의 유통상 장점. 옳은 것은 선어 비해 수산 가공품. 이경희 교수 책에 처음에 보면은 수산 가공품의 목적, 이유, 수산 가공품을 왜 해야 되는 이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볼 때 이경희 교수가 제가 책을 인용해라고 승인을 받고 책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첫 페이지가 수산 가공품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자마자 수산 일반하고 수산 유통론하고 수하고 품질관리 모든 게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수산물의 특징이 뭐냐? 수산물은 60에서 90%까지가 수분이 있답니다. 그 수분이 영양분이 있는 수분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분은 날려야 될 것이고 결국 그 수분 때문에 수산물을 체포 후에 관리하는데, 보관하는데, 유통하는데, 소비될 때까지 이동하는데 벌써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일단 가식부와 비가식부가 생기겠죠. 그러면 비가식부는 또 버리고요. 가식부만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피도 작아지고. 그리고 또 수분을 줄입니다. 수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다 보니까 부피도 그리고 오래 보관도 가능할 것이고 등등 이유 때문에 수산 가공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본질적인 어떤 수산물 본질적인 특징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기호가 많이 변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수산 가공품이 다양하게 변화갑니다. 특히 기능식품 같은 거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번 문제입니다. 유통상 장점,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좋죠. 수송 용이하다.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선도 항상. 왜냐면 수산물이 생사가 되잖아요.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와 부패. 그러니까 이 체포 후에는 일단 그 기준에 보다도 선도가 항상 되지는 못하겠죠. 사람의 한계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선도를 유지하는 게 최상인데 유지도 못합니다. 근데 다만 유지를 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최상이지만 최상도 힘들다는 거죠. 왜? 고기는 바다에 바다에 있어야만이, 물에 있어야만이 신선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을 하죠. 업을 해가 잡자마자 얘는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가 항상 된다 이런 말은 그 바다에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참치 다랑어 양식을 저 거제도나 이 멀리서도 하더라고요. 바다 나가서 하는데 그런 것은 바다의 어떤 그 환경에 어류가 적응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선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잡자마자 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도를 떨어지지 않게 막아내는 게 가공식품의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뒤끝을 빼고 기억연시 답입니다. 그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해 보면은요, 원거리업을 한 후, 원거리나 근거리나 상관없습니다. 유지를 위해서 빙장법, 냉각해수법, 원거리업은 그겁니다. 냉동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냉동을 하더라도 역시 수산 이 가공을 1차 가공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단순하게도 가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된다. 근데 이게 원거리보다도 근거리다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물의 특징상 수분의 60% 이상 및 지질 등의 함량으로 신선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피가 쉽다 이런 뜻이고요. 수산 가공품은 식품의 보장성을 부여하고 식품적인 가치와 보장 보존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식품의 보장성을 부여하고 식품적인 가치와 그 밖의 용도에 따른 이용 가치를 높이며 운반, 판매, 소비하는 데 편리하게 하여 수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리를 한 제품을 수산 가공품이라 합니다. 제가 다음에 되면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51번은 끝나고요. 52번 수산물 유통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제가 지금 수산 경영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잡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수산 경영과 수산 일반이 학원에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출판사장이 막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제가 원고 넘기잖아. 그럼 보고 다시 이걸 한 서너 번 합니다. 저도 지금 짜증이 나버리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맞는 게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강사장하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도 기분도 안 좋았죠. 저는 저자 입장에서니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능력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대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는 무료 강의를 하고 좀 오타가 있고 이러더라도 서로 이렇게 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 학원에 나가면 수익성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이잖아요. 경영. 학원인 그 원장부터 그 관리자부터 해가지고 그 수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 하나부터 잘못되면은 그것이 김용애도 첫 번째가 김용애에 잘못된 거죠. 지금 김용애 욕을 들은 거지만 출판사 사장부터 학원 원장부터 학원 그 관리자부터 욕을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은 이경의 고수책이라든지 수산 일반 수산 경영 고등학교 책이라든지 대학 교재 책이라든지 일반 수험사라도 안 보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 인용 문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 강신대 사장이 나하고 같이 한 6, 7년을 봤는데 6년 넘었죠. 가장 지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한 2, 3주 동안 지금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강의도 지금 그래서 잘못 올린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2,700개를 유튜브 올리면서 거꾸로 올린 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 딱 나왔어요. 죄송하고 근데 지우려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댓글만 달았으니까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품사도 또 간세사도 지금 한 개서 찍고 합니다. 간세사도 지금 간세법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고 수품사 1차도 지금
찍고 바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수산지 공무원 스터디를 또 진행합니다. 저번 주부터는 제가 영어 말고는 개입을 안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실력이 딸립니다. 한 2달 하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본인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사 시간이 나면 국사와 국어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만이 풀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도 제 막내 공주님한테도 또 영어 강의를 일주일에 한 4-5번을 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인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수산지 공무원 2시부터 하더라도 영어만 개입해가지고 제가 강의 찍을 겁니다. 찍기 전에 오늘은 지금 오전에 지금 찍는데 강의를 제가 올리고 간단히 들어보거든요. 뭔가 거꾸로 돼 있더라고. 하여튼 죄송하고. 유통경로가 오른 것은 유통경로 때문에 유통경로 여기 지금 이제 수산 경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수산 경영 기업이 있잖아요. 그 바다에 나가든 양식을 하든 간에 그 고기를 양성하든 그리고 또는 체포해 가지고 바다에서 일단 유통 보관을 해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그 손익분기점 있잖아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내 코스트 원가가 들어간 그 기준에서 고정비라든지 변동비라든지 그 돈은 들어오지만 내가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을 쓰고 임금이 들어가고 그 노동 그 임금이 들어가죠. 그 임금이 들어가고 사무실 임대 간접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이 쌤쌤이 되면 제로가 되거든요. 수익은 제로죠. 남는 건 손익은 제로입니다.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팔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보관과 유통을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유통은 수산물이니까 또는 농산물이니까 어떠냐? 덩치가 있다. 부패가 심하다. 그래서 가공한다. 1번 얘기 그 얘기였고요. 2번은 뭡니까? 유통을 할 때 덩치가 크니까 국외가 등급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농수산물유통법, 품질관리법 5조 포준국액이라는 말을 그것을 딱 시작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조 목적, 2조 용어 정의, 3조 4조는 뭡니까? 심의에 5조가 뭡니까? 포준국액입니다. 포준국액을 하기 때문에 포장도 제대로 해보고 거래 단위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그만큼 유통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의 일관성을 위해서 파일로트도 써야 되는데 파일로트를 쓰기 위해서는 통 같은 데 담아야 유니트 로드 시스템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 저는 전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문제 하나에 달랑 끝나가지고 나 풀었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했듯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이 1번, 2번을 풀면서 응용이 오더라도 맞춘다는 겁니다. 볼게요. 옳은 것은 참치 통조림의 유통은 원료 조달과 상품 판매 단계로 구분됩니다. 통조림은요, 원료를 수입을 하죠. 보통 다르면은 원료 조달 가죠. 그러니까 경영 계획을 짜겠죠.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유통을 하고 상품 판매를 합니다. 단계로 구분된다. 조달과 유통과 상품 판매 이렇게 해드리는데 너무 단순하다. 근데 절반이라 생각하고요. 2번요. 원양상 냉동 오징어는 모두 이게 틀린 것도 객관식에서 모두라든지 이런 건 한정적이거든요. 굉장히 단정적인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원양상 냉동 오징어는 공영 도매 시장으로 유통될 수도 있고 유사 도매 시장으로 개통과 비개통 다 됩니다. 원양상 냉동 오징어는요, 원양성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수입 신고를 바로 한다든지 외국에 팔더라도 수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에 수입과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기를 달고 하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수입이란 말이 없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거기서 바로 외국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팔다 보면은 수출 신고가 바로 된다. 되고 나서 뭐 일괄적으로 세관에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그 냉동 오징어 같은 것은 공릉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유사 도매 시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틀리고요. 자연구가 양식구는 유통 경로가 유사할 수가 없겠죠. 자연산 굴은 바다에서 굴이 생기는 거고, 양식은 직접 양식을 합니다. 바다에서 하지만. 그러면 양식상 그 굴 같은 거는 유통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며칠 날 양성돼 가지고 출하한다. 그러면은 뭐 개통출하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자연산 굴 같으면은 생굴 신선하니까 바로 그냥 그 객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유사하단 말이 좀 그렇고요. 깔치는 소비지 도매시장만 경유한다? 만 틀렸죠. 깔치 같은 거는 제주도와 그 목포 앞쪽에 이제 그 제주도 깔치 이쪽이잖아요, 그죠? 특산물인데 따지고 보면 소비지 그 깔치가 잡히면은 일단 그 의액물 운반업 해가지고 그 양육을 합니다. 제주도 항구에 양육을 하죠. 운반업하고 거기서 그 산지 위판장 제주도 산지 위판장에 들어가겠죠. 거기 이제 그 산지 도매시장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서울로 온다 그러면 서울 가락동 시장 그 중앙 도매시장으로 오겠죠. 또는 수산물이니까 노량진 그 도매시장으로 올 것이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든지 소매상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도 그 참치 통조림 유통은 원로 조달, 보통 수입이니까 수입을 하겠죠. 그리고 수입, 원로 조달과 가공하고,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단계가, 상대적으로 52번은 1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유통론도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연산 굴은 비계통 출하가 많고요. 양식장 굴은 계통 출하가 많다네요. 가공용 양식장 굴은 비계통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식보다 자연산 굴을 사람들은 신선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산 굴 같은 것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제 동기, 수품사 동기가 그 남해 쪽에서 그 굴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깔치는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해야만 한다. 이걸 우리나라의 깔치 의획량 중에서 약 80% 이상이 선으로 이용되고 있고, 약 20%가 냉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루로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작습니다. 일반 해면업에서 그 생산되는 깔치는 거의 대부분이 수협의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는 계통 출하입니다. 그 깔치와 고등어는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계통 출하가 한 55%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수산물 유통이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원양 어물과 수입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유통 과정에서 부패 위험도가 낮다. 냉동을 해놨으니까. 주로 산지 위판장, 냉동은 산지 위판장으로 보다도 바로 그냥 소비지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 유통을 위해서 냉동 탑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냉동은 법상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이라든지 안정법이라든지 수산물 유통법에 대해서 상장이 되지 않고도 바로 거래가
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동수산물로 경매를 열라 그러면은 견본품으로도 경매 입찰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산물 소매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과정의 최종 단계다. 맞죠? 수산물의 수지, 가격, 형성, 소비지로 분산하는 기능을 합니다. 수산물을 수집하는 거는 그 중앙이라든지 중앙 도매시장이라든지 산지 위판장 이런 데 얘기네. 수집. 그죠? 도매시장이죠. 가격, 형성, 소비지로 분산. 그럼 도매시장 중간 상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산물을 생산한 1차 가격 결정한다. 산지 시장을 말하겠죠. 중도면이 가격 결정을 주도한다. 중도면이도 할 수 있고 경매사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상인들이 있다는 건 유통 마진 비용을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그날의 의획량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시기 그리고 등등을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산지 위판장에 10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50톤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공급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같으면 공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격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강의를 별로 안 하는데 저도 이제 경영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는 2차원이 감치고 볼게요. 유통론을 제가 이제 그 경매사 유통론이라든지 경영학 쪽으로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가격입니다. 얘는 이제 Q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디맨드와 서플라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 P죠. 만나는 점이 분행 가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수산물이니까 수산물이 가격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격이 되죠. 이 공급이잖아, 공급이니까 서플라이입니다. 얘가 수요잖아, 수요. 얘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입니다. 소비자의 그 가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개념이고, 이 수산 경영기업에서는 공급입니다. 이 가격에서 10의 가격과 20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의 가격에서는 이만큼은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의 가격에서는 이만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10이 있고요. 여기도 20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이라는 가격을 샀는데 이만큼 사겠다는 겁니다. 얘가 Q니까. 그런데 20은요. 2배가 비싸죠. 그러면은 2배만큼은 또 내려오겠죠. Q1에서 Q2가 되는 게까지 내려오겠죠. 이런 경제학 도포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과 군행 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행 가격에서 어디쯤에서 개입되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수요 공급 곡선의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유통론을 하면서 경제학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품사 1차 기출 3회를 182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마치면서 유통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산 가공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수산물의 유통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 가격 이론,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될 거냐
가격 결정은 여러 가지 원리에 되는 겁니다. 이 수요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급자는 의획물 운반업에서 양육이 되고 나면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되는 자 1번요. 그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군산 수입이 있습니다. 수산물 입판장이 있죠. 그러니까 수산물 입판장. 여기에 이제 일단 개통출하로 들어간다 칩시다 일단. 그럼 여기서 1차가 산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경매를 붙이면. 그러면 여기서 군산에서 서울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이나 그러면 서울은 뭡니까? 수산물은 가락동은 농산물하고 수산물 다 있습니다. 이건 노란개는 수산물만 옵니다.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매시장이잖아요. 서울에는 중앙도매시장입니다. 중앙도매시장이 전국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유통비용이 발생하겠죠. 유통망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도 그 중간 상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서울 가락동이나 노량진 도매시장에서도 중간 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이 우리는 생산자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20이라고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20원이라고 200원을 하든 이게 코스트라고 합시다. 이 코스트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등등을 다 포함해서 20원을 놓았지만 소비자가 받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20원이 30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20원이 30원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는 30원을 주고 생산자는 2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결국 10이 남죠. 10이. 이 10이 뭡니까? 유통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반적인 시각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지금 유통론을 몇 문제 안 풀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수분사 1차는 2021년 책이 아직 포지가 오늘이나 내일 온답니다. 모든 포지가 간세법부터 수품사 1차 그리고 수산 일반, 수산 경영 그리고 상부순 평가는 그대로 포지 그대로 합니다. 책은 바뀌었지, 내용은 다 바뀌었지만 상부순 평가는 그대로 이 책도로 그대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산부로 또는 첨가부로 공통인 법령은 이 포지로 나갈 겁니다. 이 포지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산부로 첨가부로 외 공통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론은 이 포지로 나갑니다. 예, 이 포지대로 그대로 책이 지금 다 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